동생들의 멸문지화를 막은 현명한 누나, 백세 부인. 조선 왕조 제구대 임금인 성종대왕 시절에는 조정에 문무명관들이 무수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지혜금 허종은 사리판단이 명철하기로 소문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허종은 제덕을 겸비했을 뿐 아니라 풍채가 도골선풍인데다 수염까지도 멋있어 멀리서 지나가는 것을 보면 마치 신선이 인간 세상에 잠시 내려와 거니는 것을 보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매사를 공명정대하고 현명하게 처리해 조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왕은 반드시 그를 불러 의견을 구했고 무슨 일이나 그의 말을 따라 행해 잘못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처럼 명재상의 명성을 떨치게 된 배후에는 한 여성의 공로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은 허종의 누님인 백세 부인이었습니다. 허종의 누나인 백세 부인은 고암 신영석에게 출가했었는데 얼굴이 아름답기로 소문났고 두뇌가 명석해 고금의 경서에 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또 지식이 풍부해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줘 남자 형제인 허종이나 허침이 그녀에게 비할 바가 못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막혔던 시대에 여자로 태어나 현부로 기억될 뿐이었지만 남자로 태어났으면 조선 왕조 500년간의 가장 현명한 재상이 되었을지도 모를 만큼 뛰어난 인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종과 허침 형제는 자기네가 판단하기 어려운 국가대사에 봉착하면 반드시 누님을 찾아와 의견을 구했고 백세 부인은 그때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하곤 했습니다. 성종 13년 8월 조정에서는 중대한 어전회의가 열렸는데 그것은 패비 윤씨를 그대로 두느냐 아니면 사약을 내려 죽이느냐는 문제를 결정하는 어전회의였습니다. 윤비는 투기가 심해 성종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어 피를 내게 했으므로 분개에 패출했었는데 이제 그 패출한 윤씨에게 사약을 내려 후환을 없애버리자는 의견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패비 윤씨는 당시 왕세자인 연산군의 생모로 이것은 장차 이 나라의 임금이 될 연산군의 생모를 죽이느냐 살리느냐는 중대한 어전회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허종은 오늘의 법무장관인 지휘금의 직책을 맡고 있어 이날의 어전회의에는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었고 그의 발언이 최후 결정을 내리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허종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옳을지 도무지 혼자서는 좀처럼 판단이 서지 않아 애형 집으로 누님인 백세 부인을 찾아갔는데 마침 허종의 아우 허침도 숨을 헐떡이며 백세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이 문제의 심각함을 안 허씨 부인이 동생들을 집으로 불러서 계략을 전해주었다고도 합니다. 누님, 오늘은 패비 윤씨의 생사 문제에 판가름을 내리는 어전회의가 있었는데 저는 지금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발언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패비의 생사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허씨 가문의 존망에도 관계되는 중대사이구려. 누님, 만약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내리더라도 형님과 저는 직책상 엄명에 의해 직책을 다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후세의 연산군께서 보위에 오르신다 하더라도 우리들 형제에게는 다른 의화는 없을 것이 아니옵니까? 동생은 그 무슨 어리석은 소리를 하고 있어. 오늘의 어전회의에서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내리기로 결정된다면 엄명을 집행해야 할 사람은 역시 두 오라비들이 아니요? 그러므로 연산군께서 후일에 보위에 올라 어머님의 보복을 하려고 마음먹는다면 두 분이 어찌 문책을 면할 수가 있겠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를 하인을 시켜 죽였다면 그 하인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여인의 소생이 나중에 어머니의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면 하인을 어찌 그대로 살려둘 것이요? 그 문제로 어전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보면 상감께서 중신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려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를 밟으시려는 데 불과하고 결국 사약을 내리시게 될 것은 뻔한 일이요. 저희들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사옵니다. 어전회의 결과가 그처럼 명명백백할 것을 알고 있고 그로 인해 두 오라비가 후일에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니요? 옳으신 말씀이지만 엄명을 거역하고 어전회의에 참석을 안 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니옵니까? 백세 부인은 오랜 동안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말이 없었다가 고개를 들어 두 오라비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이 이제부터 말을 타고 있거라다 도중에서 낙상을 당하면 어전회의에 참석을 못하게 될 명분이 설 게 아니요? 허종과 허침 형제는 누님의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백세 부인에게 작별을 고하고 둘이 함께 말을 달려 대궐로 향했습니다. 여복의 동생, 우리가 대궐에 들어가자면
반드시 종교 다리를 건너가야 하는데 내가 다리를 건너가다 다리 위에서 개천에 떨어지거든 자네도 나를 따라 떨어져 주게. 알겠습니다. 형님. 우리 형제가 죽지 않고 살아나려면 누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도밖에 없을 것이옵니다. 두 형제는 말을 급히 몰아 나가다가 허종이 다리 위에서 말을 탄 채 개천으로 떨어지자 허침도 형의 뒤를 따라 개천에 떨어져 버렸는데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허종 형제가 낙상하는 것을 보고 놀라 모여들었습니다. 허종은 다리를 크게 다치고 허침은 팔이 부러졌는데 두 형제는 낙상으로 신음하면서도 사람을 보내 부득이 입궐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대궐에 알렸습니다. 한편 조정에서는 원로 대신들이 모두 다 어전에 모여 앉아 허판서 형제가 입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허판서가 여태 입거를 아니하니 웬일일까? 글쎄 오시다. 허판서께서 회의에 늦으시는 일이 없사온데 오늘따라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곧 사람을 보내 보겠사옵니다. 마침 그때 승정원에서 사람이 급히 달려오더니 도승지에게 허종과 허침이 종교다리 위에서 낙마를 해서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고로 인해서 어전 회의를 중지할 수는 없었는데 성종은 이미 결심한 바가 있어 패비 윤씨에 대한 문제를 속히 결론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회의에 지휘금과 형방승지가 참석하지 않으면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내리는데 형식을 갖추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성종은 비상조치를 내렸습니다. 허판서 형제가 낙상으로 당분간 그 직책을 수행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니 임시방편으로 이 자리에서 지휘금과 형방승지를 새로 임명해 회의를 그대로 개최하도록 하겠소. 이에 도승지 이극균을 지휘금에 임명하고 승지 이세좌를 형방승지로 임명해 즉석에서 어전회의를 열었는데 이미 결심한 대로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어명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극과 이세좌는 이날의 벼락승진이 화근이 되어 후일 연산군이 등극하자 그의 손에 무참히 죽게 되었습니다. 13년 후에 성종이 승하하고 연산군이 보위에 오르자 그는 생모 윤씨 사건에 관련된 사람을 모조리 잡아다 참형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가 친척들조차 삼족을 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허종과 허침 형제는 어전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까닭에 그 무서운 앙화를 면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오로지 그들의 누님인 백세 부인의 현명한 지시에 의한 덕택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백세 부인은 그처럼 앞날을 멀리 내다보는 현명한 부인이었는데 허종과 허침 형제가 일부러 떨어진 다리의 이름은 종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형제가 다리 위에서 떨어지고 나서부터 세상 사람들은 그 다리의 이름을 두 형제의 이름을 따서 종침교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오늘날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뒤에 있는 종교교회의 부근입니다. 또한 누님은 백세를 넘겨 살았기 때문에 뒷날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하는 뜻에서 백세 부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동생들의 멸문지화를 막은 현명한 누나 백세 부인 이야기였습니다.